Kicked him down, I think. Kicked him down, I think. No. We can't do that. Maybe once or twice and then we'll probably get a yellow card. 최근 2경기 연속 손흥민에게 얻어맞으며 패배했던 브렌트포드는 이 발언을 통해 손캐 듀오만큼은 단단히 막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팀은 최근 6경기 5승 1패로 상승세였던 만큼 쉽지 않았는데요. 이 경기 전에 펼쳐진 맨유와 아스날 간의 경기에서 아스날이 승리하며 승리가 무조건 필요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손흥민 개인에게는 본인의 시즌 골 기록이자 한국인 최다골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BBC에서도 손흥민을 조명하면서 지난 18경기에 18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고 언급합니다. 선발 명단은 기존 명단의 레길론 대신 몸이 가벼운 세세뇽이 왼쪽 풀백으로 출전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경기처럼 압박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브렌트포드는 날카로운 세트피스 이후 헤딩이 골포스트를 강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BBC에서도 웨이는 토트넘이 아니라 브렌트포드가 4위 안에 드는 팀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죠. 니콜라스도 분명히 브렌트포드는 모든 구석에서 정교한 시스템을 갖췄지만 토트넘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토트넘의 부진한 경기력을 비판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32분 선으로 두 선수를 제치며 날카롭게 패스했던 모습이 있었고 중간에 볼을 차단하는 등 압박을 풀어내고 역습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결정적인 장면은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경기는 0대0으로 전반이 끝납니다. 팽팽한 점유율과 브렌트포드의 일방적인 슈팅 개수에 비해 토트넘은 슈팅은 단 2개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두 팀 모두 이렇다 할 유슛은 없었습니다. 마치 브라이튼 전에 재림인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합니다. BBC에서도 이건 누누 감독이 다시 온 게 틀림없어. 135분 동안 유효슛이 없다. 확실하게 4위에 드는 게 위험한 전략인 건가? 라며 이런 경기력으로는 4위에 들 거라는 장담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브렌트포드 감독의 얘기처럼 손흥민에게 거친 파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필 오늘 주심 컨셉이 파울도 잘 안 불고 카드는 더 안 주는 스타일이라 이걸 잘 활용한 것인데요. 후반 80분 손캐 듀오가 가동할 뻔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패스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88분 클루셉스키와 모우라를 교체한 후 맞이한 프리킥 기회에 손흥민의 킥은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이에 BBC는 손흥민의 킥에 대해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90분 에릭센의 날카로운 킥에서 시작된 헤딩이 골대에 맞아 실점할 뻔합니다. 이후 케인의 오버헤드 킥이 나오지만 골대를 비껴갑니다. 결국 경기는 0대0으로 끝나고 맙니다. 결국 토트넘은 아스날에 이어 5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오늘 경기 손흥민은 움직임은 좋았으나 아쉬운 활약으로 팬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평점은 후스코어드닷컴에서 6.8점을 소파 스코어에서 7.3점을 기록합니다. 해외 팬들은 4위에 대한 압박이 우리 팀을 이상하게 만들었나 봐요. 만약 오늘 아스널이 졌다면 우리는 아마 골 폭죽을 터뜨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실제로 이겨야 하고 이때 팀은 무너진다. 만약 콘테가 전반전 이후의 변화를 주지 않고 결국 승점을 얻지 못하면 이건 콘테 잘못이다. 토트넘은 브라이튼, 울버햄튼,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이 팀들을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 변화 없이 헛소리를 해왔다. 콘테 같은 훌륭한 감독이 이걸 보지 못하거나 변화를 거부한다면 실망이고 큰 문제가 된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3경기에 12골을 넣었지? 때때로 나는 토트넘 경기를 보는 게 정말 지루해. 요리스와 손흥민을 제외한 팀 전체가 형편없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유일한 존재이다. 다들 걱정하지만 우리는 레스터와 리버풀과 아스날 전이 담에 남았어.